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현대차,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대차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1%가량의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나와주는 이런 수급의 현황을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요. 자, 최근에 또다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시 좀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제 기아 등을 비롯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율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것 때문에 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저는 현대차가 이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제가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나니까 자,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요거 하나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물량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을까? 저는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앞으로 시장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캐파의 증가가 너무나도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올해 여름쯤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도요타에서 자,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품질 인증을 조작을 했다라는 이런 사실이 적발이 되면서 이제 도요타는 여러분들 사실상 거의 뭐 그냥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서 퇴출의 위기에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도요타가 아니었을 때는요, 이제 일본의 뭐 미쓰비시라든지 뭐 혼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미쓰비시나 혼다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차의 전환 자체도 지금 뭐 시작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요, 이제 현대차나 기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대차나 기아 같은 회사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회사들은요, 당연히 이제 다른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독일이 있어요. 독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굳건히 버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전 세계 매출액 1위를 달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회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이 폭스바겐 이 회사의 공장이 점점점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이제 25년도부터는 여러분들 이 전기차의 상용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폭스바겐에서도 여러분들 전기차로의 이런 지금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지금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사실상 우리나라 아니면 이제는 이 완성차 업체 그것도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많이 없고요. 게다가 회사도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완성차 업체의 강국인 유럽에서 특히나 독일에서도 지금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도도 하지 못해서 폭스바겐에 있는 공장들도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대차라는 회사가 이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지금 업사이드 그러니까 확장성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현대차가 지금까지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좀 어느 정도 많이 무시를 당했던 이런 회사였고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그만큼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 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평가받지 못했던 회사였지만 자, 이제는 전기차로의 이런 확장성을 굉장히 빠르게 얻어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자, 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의 여러분들 배당이 얼마 정도나 된다? 4.8% 그것도 분기 배당으로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구간이다. 뭐 하나 빠질 만한 이런 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도 더 꾸준하게 하게 되면서 ROE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현대차만한 회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1년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15조나 벌어들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50조다. 이거는 여러분들 PER로 따지면 겨우 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PER이 10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3배가량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외국인들이 또다시 한번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과연 이런 이유들 때문에만 이렇게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다른 이유도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전고점이 조만간에 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우선은 여러분들 현대차가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우선 요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돼요. 소비재라는 거는요, 자, 경기 소비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필수 소비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기 소비재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먹고 살만 할 때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걸 경기 소비재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완성차가 당연히 포함이 되고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필수 소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화장품이나 식료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필수 소비재라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는 없지만, 자, 이제 경기 소비재는 언제든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뭐 빚도 못 낼 정도로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자체가 이런 경기 소비재에 대한 이런 소비를 계속해서 줄였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 가장 큰 게 뭡니까? 고금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 원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6개월 후부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우리 이 경제에 정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쯤이 되면은 이 금리 인하의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경기 소비재 쪽에서, 그것도 완성차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판매율이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앞으로 이제 내년 조금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완성차에 대한 판매율이 또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차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5년도에 과연 이 현대차라는 회사와 전기차를 맞붙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현대차가 여러분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점프업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2025년도에 뭐 매출액이 180조에다가 뭐 영업이익이 15조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25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와 맞는 이런 지금 밸류에이션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자, 저는 25년도에 아무리 못해도 주가가 2배가량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26년도까지 여러분들 3배까지의 주가의 상승, 즉 시가총액이 150조가량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대차라는 종목이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있을 때 확실하게 내가 이제 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이제 좀 물량을 모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은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 이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대차 이 대응 자료 하나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현대차의 대응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현대차 저점 잡고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으셔야 되는지, 자, 그리고 매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끌고 나가셔야 되며, 자,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라는 회사가 어떤 호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아 놓은 게 바로 이 대응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10월 4일 날짜로 확실하게 최신화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만 받아가셔도 앞으로 현대차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안감 없이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러면 나도 이 현대차 대응자를 좀 빠르게 받아가서 정말 앞으로 내가 이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리포트로 내가 정말 현대차 도움되는 이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이 리포트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요 현대차에 대한 이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대차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요즘 시장의 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계좌가 많이 좀 마이너스가 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는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대응만 할 줄 알면 이 손실 여러분들 모두 다 만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손실을 어떻게 만회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건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우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자,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락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자꾸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가? 당연하죠. 지금 시장에는요, 여러분들 중동전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지금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 자, 이런 지금 불확실성들이 확실하게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다,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 단타 수급이 많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타 수급이 돌아다닐 때 항상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자, 이렇게 뭐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시장에서 자, 이런 단타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종목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10월 4일 금요일 날짜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이실 건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8시 46분에 장전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건데, 자,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보합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제가 이런 종목을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이런 모습, 그러면서 수요일에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분명히 그 다음에 슈팅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분석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매일마다 받아가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당연히 매일마다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그런 꾸준하게 받아가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빠꾸, 자, 노빠꾸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요 텔레그램 방에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들 내시고, 그러면서 주식 계좌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단타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타 종목이 안 맞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런 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자, 제가 여러분들께 대시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대신 한번 상승을 할 때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어떤 대시세 종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저는 엔캠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2년 내내 매집을 해서요,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때 전액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무려 7배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었죠. 자, 보시면 저는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12월
10월 8일 작년이죠. 이때 73,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다들 수익을 내셨다라고 저에게 수익 인증까지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대시세 종목을 하나만 받아가셔도요, 정말 이렇게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대시세 종목 당연히 찾아봤으니까 이 다음 대시세 종목도 제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대시세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요겁니다. 지금 해리스나 트럼프가 모두 다 지지율이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누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베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되던지 간에 상관없는 이러한 대선 관련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종목은 당연히 뭐다 여러분들, 이거죠. 자,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가 누가 되는지 간에 AI 쪽에 대한 패권 경쟁은 더 심화가 될 거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AI 쪽에 대한 이런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빅테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이거는 AI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상향 추세의 하단에 정확히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추세를 따라서 이런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럼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 이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이 종목 정말 잘 받아가서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내면은 확실하게 내가 큰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에게 다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그럼 어떻게 받아가시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저에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텐베거, 자, 텐베거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텐베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올해 마지막 4분기 정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 종목을 다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종목 반드시 좀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크게 수익도 내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약에 손실 나 있는 계좌가 있다면 모두 다 만회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지금 큰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에게 문자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텐베거 종목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